코로나로 굳게 문을 닫았던 일본이 최근 다시 10개월 만에 하늘길을 열었는데요. 이 가운데 충격적인 방법으로 또 한국에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한 뒤에 한국발 항공편의 입국 정원을 편당 120명에서 100명으로 오히려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던 한국인들이 많은 데다가 한국의 방역체계는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할 만큼 완벽한데도 일본은 마치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 조치 실시 후 12월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기의 편당 입국 정원을 20명이나 줄이겠다고 최근 통지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매달 10일을 전후에 일본 정부가 정한 하루 입국 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 달 항공사별 편당 입국 정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정원은 일본인과 외국인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한국발 여객기 운항 편수는 도착지별로 도쿄 나리타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 7편 및 티웨이, 제주항공 주 1회, 오사카 간사이공항, 대한항공 주 2회, 아시아나 주 3회, 제주항공 주 1회, 후쿠오카 아시아나 지네오 주 1회, 나고야 대한항공 주 2회 운항 중인데요. 현재 일본 국적기는 일본항공 자회사인 집에어만 서울 후쿠오카 노선을 주 1회 운항 중인데 일본 국적기는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발 항공편에서 감축한 입국 정원을 기능 70생 도입이 시급한 베트남 등의 입국 정원 확대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일본이 베트남과 손잡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하고 베트남은 일본에 가장 먼저 마스크를 보내주었는데 이번에 또 둘 사이의 밀월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입국 규제 완화 조치에 돌입했으나 의도적으로 준비 절차를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도쿄 소재 일본어 전문학교 입학 비자를 받고 짐까지 쌌다가 입국이 되지 않아 1년 이상 한국에서 대기 중입니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입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밤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면서 그런데 1년 전 제출한 서류가 기한이 지났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학교 측이 문부과학성의 입국 후 대기 장소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사전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을 획득한 시기가 이른 순서에 따라 지난해 1월에서 3월의 경우 11월 신청, 4월에서 9월의 경우 12월 신청, 10월부터 올해 3월은 내년 1월 신청 순으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 신규 입국한 한국인 유학생은 2,586명으로 2019년 대비 71%나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1월에서 8월 하루 불과 1.6명꼴인 390명이 입국했습니다. 일본 한국인 모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어려워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일본 입국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한국인만 차별하며 자신들과 손을 잡았던 베트남 등에 특혜를 주고 있는 일본. 이러한 일본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독도 리모델링 프로젝트. 방파제는 최대 5,000톤급 여객선과 2,000톤 규모의 선박이 추가로 접안할 수 있는 크기로 현재의 독도 부두보다 20배 이상 큰 규모로 짓고 방파제 주변에는 높이 55m, 면적 900제곱미터 크기의 상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중 관람실이 조성되는 한국의 극비 독도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일본이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독도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수중 관람실 아랫부분에는 바다 물결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발전소와 동도와 서도를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독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력이 강화되고 더 이상 일본은 독도의 독자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도 리모델링 계획이 처음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은 독도에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면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독도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 계획이 처음 공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해저터널 기술과 건설 기술은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정교하고도 튼튼한 동시에 친환경 공법으로 주변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죠. 현재 일본 언론들은 실행력이 역대급으로 강력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도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순식간에 밀어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경찰청장이 헬기를 동원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하에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이날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습니다.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9년 강일학 당시의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인데요. 독도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일본에 공개된 후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에 엄청난 공을 들이며 수조 원 규모의 미사일 수주를 따내기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초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극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폭탄 발표를 해 일본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16일 현지 시각 발표했습니다. 천궁은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아래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데요. 현지 매체인 걸프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 타리크 압둘라임 알 호산이 최고 경영자도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한국의 방공 시스템인 천궁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 호산이 CEO는 UAE의 거래 규모는 약 129억 디르함, 우리 돈으로 4조 144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양산 중인 천궁 체계는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는 차량 탑재형 수직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40km,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극비로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죠. 천궁 요격 미사일은 길이 4m 이상, 무게 400kg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5이며 초속 5km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발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로사니 CEO는 우리는 한국 측과 벌이는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측은 UAE의 공군과 방공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 걸프투데이는 한국의 천궁이 세계에서 가장 최신이며 최첨단 중거리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의 하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